영국 여행 전 영국에 대한 기본 상식, 날씨, 음식, 역사 공부해 볼까요? 영국에 대한 오해는 풀고 가야죠. 차분하게 설명 시작할까요? 롯데 관광으로 다녀온 8박 10일 영국 여행 코스입니다. 대한항공 직항으로 인천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1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더블린이 수도인 아일랜드 공화국은 영국이 아닙니다. 1949년 명령방에서 완전히 탈퇴했습니다. 영국보다 잘 살고 있는 카톨릭 국가로 영국 여행에는 포함이 되고 있어요. 영국은 4개의 구성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연합왕국입니다. 영국의 국화는 공식적으로 장미이고 4개국의 국화가 별도로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장미입니다. 웨일즈는 수선화, 스코틀랜드의 꽃은 엉겅퀴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세계잎의 크로버입니다. 올림픽 등 보통의 스포츠는 영국 한나라로 가입이 됩니다. 축구의 종주국이라서 그런지 월드컵은 이 네 구성국이 다르게 출전합니다. 비행기 출발 한 달 전쯤 대한항공사에 전화해서 벌크석을 예매했습니다. 2명 왕복 좌석을 33만 원 정도 추가 지불했고요. 자리도 넓고 앞부분에 있어서 편하고 좋았어요. 비행기를 비즈니스석을 타면 좋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1인당 14시간의 차액이 약 240만 원이 더 듭니다. 시간당 17만 원 벌면서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영액터미널 가는 공항버스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표가 적을 수 있으니 한 달 전에 미리 구매하셔야 합니다. 영국의 날씨는 정말 나쁜가? 날씨는 복장 준비로 중요합니다. 영국은 쾌청한 날에도 우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은 비가 온다 생각해야 합니다. 비가 올 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우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여름에도 갑자기 추워집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7월 초에 갔을 때의 복장들입니다. 런던의 날씨는 나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 도착하니 나무들이 너무 싱싱하고 초원은 넓고 푸르렀습니다. 런던 기준으로 7, 8월의 최고 평균 기온은 약 23도, 최저 평균 기온은 약 13도입니다. 모기는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활동하며 번식합니다. 그러므로 영국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얇은 패딩, 방수 등산 자켓이 무난합니다. 비가 온 후 쾌청하며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등산 자켓은 속성으로 마릅니다. 7월의 날씨가 한국은 덥고 습한데 영국은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영국에 사는 친구의 딸이 한국에 와서는 여름은 덥고 습하며 숨이 막히고 겨울은 몹시 추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런던은 2월이 가장 추운데 최저 평균 기온이 약 2도입니다. 겨울에 피한지로, 여름에 피서지로. 영국 여행 강추입니다. 영국은 환경을 중시하며 자연 그대로 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날씨는 북대서양 단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입니다. 겨울에 얼지 않고 여름에는 바다 온도의 영향을 받아 25도 정도까지만 오릅니다. 사계절이 있으면서 혹한과 혹서가 없는 괜찮은 날씨입니다. 뉴질랜드도 해양성 기후이고 영국보다 쾌청한 기후이지만 약간 문화가 깊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고 기웃거릴 게 많은 영국에 호감이 갑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면 영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개국 정도의 나라를 여행했는데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문학, 과학, 문화, 그리고 역사가 있고 꽃과 나무가 싱싱한 것들이 영국의 날씨와 함께 저에게는 최적입니다. 영국의 음식은 최악인가? 영국의 음식은 세계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영국이 요리사, 프랑스가 기술자, 독일이 경찰을 하면 지옥이고 영국이 경찰, 프랑스가 요리, 독일이 기술자를 하면 천국이라고 한다죠. 템즈 강변의 힐튼 호텔에서 조식 뷔페입니다. 운 좋게 창가 자리에서 우아하게 먹었습니다. 유럽은 특히 빵이 맛있습니다. 한국 빵이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통밀로 만들어서 밥 대용으로 먹어도 되는 투박한 빵이 좋습니다. 식탁 위 접시에 소시지, 사과 등등이 있네요. 영국 음식 중 맛있다는 피시앤칩스입니다. 대구 생선가스 종류로 맛이 부드럽고 신선함이 묻어납니다. 영국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뷔페 접시랑 비슷해요. 제주신라 호텔 조식 뷔페입니다. 오믈렛, 소고기 스테이크, 야채 스프 등등 있네요. 영국 여행 중에 느낀 것은 영국 음식이 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좋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장이 좋지 않은데 영국 여행 중에는 장이 편했다고 했거든요. 런던 힐튼 호텔 조식 뷔페 가격이 약 5만 원, 제주 신라 호텔 조식 뷔페는 약 7만 원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 4만 원 정도의 조식 뷔페고요. 영국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의 의견은 다릅니다. 몸을 안정시키는 건강 위주의 음식이고 한국의 뷔페와 비슷하다는 의견입니다. 영국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먹고 있는 아침 식사입니다. 두부, 닭가슴살, 치즈, 플레인 요거트, 각종 야채와 과일입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뷔페식으로 먹으면 손주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게 골고루 가져오게 되어 건강에 유익합니다. 영국의 왕족과 귀족들이 오후 4시쯤 즐겼다는 애프터눈 티입니다. 이것이 1인분입니다. 커피잔은 비워져 있는데 빵 종류는 거의 남겼습니다. 혈당, 혈압, 고지혈 등등 조심해야 할 나이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북아일랜드의 한 식당에서 여자 화장실에 개가 남자보단 나은 15가지 이유가 있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자 화장실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남자 화장실에 있는 벽면 사진입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달랑한 개, 남자 화장실에는 안 찍은 것도 있다는데 이것만으로도 여러 개입니다. 영국에 남녀 평등이 있나요? 영국의 날씨, 음식에 이어 역사를 알아볼까요? 롯데 관광 패키지는 가이드분이 이동하는 버스에서 영국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끝나갈 무렵 녹음이라도 해둘 걸 하는 후회가 들 만큼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여행 중 버스에서 듣게 되는 영국의 역사를 반 정도는 알아야 들을만 합니다. 역사 공부는 하고 가면 알찬 영국 여행이 될 것입니다. 브리튼 섬엔 농경과 목축을 하던 켈트족이 살아서인지 여행 중 초원에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43년경부터 410년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 로마 문화와 도로,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영국 왕실을 이해하기 위해 왕조 이름과 왕의 이름 짓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영국의 왕조 이름은 초기에는 웨식스, 노름한 왕조처럼 왕의 출신 지역 이름으로 지어졌고 플랜테저넷 왕조만 생소하게 프랑스 앙주 지방의 플랜테저넷이라는 장미과 꽃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중세 이후에는 귀족 가문의 성씨나 가문명이 왕조 이름이 됩니다. 랑카스터 왕조, 요크 왕조, 튜터 왕조, 스튜어트 왕조입니다. 남자의 혈통이 바뀌면 왕조 이름이 바뀝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외국 왕족이 영국 왕위를 잇게 되면 본국의 가문명이 왕조 이름이 됩니다. 조지 1세가 독일 하노버 출신이어서 하노버 왕조,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독일 작센 출신이어서 작센코부르 고타 왕조, 세계전쟁 중 독일색을 업히기 위해 영국 윈저 성이름을 따서 윈저 왕조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국 왕의 이름은 왕이 즉위할 때 본명 중에 하나를 골라 즉위명으로 사용합니다. 선조왕에서 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름 뒤에 순서대로 숫자를 씁니다. 찰스 3세는 본명이 찰스 필립 아더 조지인데 찰스란 이름을 골랐고 찰스 이름의 왕들 중 세 번째 왕이라서 찰스 3세라고 합니다. 제가 영국 여행 버스에서 가이드분의 설명 중 영국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 헨리 8세는 헨리 7세의 아들이니까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성을 따르면 그런 경향도 있지만 찰스 3세처럼 찰스 2세의 아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300년의 시차가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영국의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 제국이 철수하자 7개의 소왕국이 서로 대립합니다. 바이킹 등의 침략으로 통일된 왕국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알프레드에 의해 처음 통일왕국이 세워집니다. 영국의 최초의 왕으로 알프레드 대왕이 871년에 영국의 웨식스 왕조를 엽니다. 1066년에 정복왕 윌리엄 1세가 노름안 왕조를 엽니다. 플랜테저넷 왕조의 에드워드 3세는 부계가 프랑스이고 왕비도 프랑스 공주이기 때문에 프랑스와의 왕위 계승 문제로 1337년 백년 전쟁을 시작합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잔다르크를 마녀로 여겨 영국에서 화형을 시키지만 프랑스의 승리로 백년 전쟁은 1453년에 막을 내립니다. 백년 전쟁을 겪는 왕으로 헨리 4세는 노르망 왕조부터 왕실에서 쓰이던 프랑스어 대신 영어를 쓴 최초의 왕이라고 합니다. 백년 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애국심이 생기고 봉건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왕권 중심의 사회로 변해갑니다. 에드워드 3세의 맏아들로 백년 전쟁 중 맹활약을 펼치다가 아버지보다 1년 먼저 병사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한 흑태자입니다. 백년 전쟁의 가장 유명한 영국의 인물입니다. 백년 전쟁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랭커스터가의 왕인 헨리 6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요크공 리처드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1455년부터 1485년까지의 장미전쟁입니다. 30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장미전쟁은 두 가문의 왕들이 서로 찬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와중에 비극의 왕 에드워드 5세와 그 동생이 삼촌에 의해 어린 나이에 런던 탑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백년 전쟁은 흰장미 문장을 가진 요크가가 승리를 거둔 후 헨리 7세가 튜터 왕조를 엽니다.
튜터 왕조는 1485년부터 1603년까지 6명의 왕이 통치했지만 영국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헨리 7세,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제인 그레이,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회에서 영국 국교회로, 에드워드 6세는 개신교로, 메리 1세는 다시 로마 교회 쪽으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문제의 종교들을 모두 허용하는 성격을 취했습니다. 튜터 왕조가 남긴 최대의 걸작품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헨리 8세는 정식왕 비만 6명입니다. 갬블린과 캐서린 하워드의 두 왕비를 부정행위로 런던탑에 가두고 차명을 합니다. 이혼하기 위해 로마 교회와 분리하여 영국 국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헨리 8세의 유일한 아들인 에드워드 6세는 어린 나이로 죽고 그의 두 딸인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메리 여왕은 종교 탄압으로 300명을 화형하여 피해 메리라는 별명을 얻었죠.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튜도 양식. 어린 나이에 죽은 에드워드 6세를 모델로 한 왕자와 고지. 천일의 앤. 그리고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는 셰익스피어까지 문학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찔러서 해양 황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스코틀랜드 출신인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전제 정치를 하여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처형되고 크롬웰의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 마가렛 교회 벽에 있는 찰스 1세의 흉상이고 그 맞은편 웨스터민스터 사원 밖에 있는 고개 숙인 크롬웰의 동상입니다. 원수끼리 마주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크롬웰이 찰스 1세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라네요. 크롬웰이 종교를 앞세우며 군사 독재자로 공포 정치를 가합니다. 크롬웰이 병사하자 영국은 공화정보다는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를 내세우며 왕정 복구를 택합니다. 이후로도 영국은 왕들이 다스리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3년 7개월간 재위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술 발전시켰고 손자녀들이 유럽의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유럽의 할머니라고도 불리웠습니다. 1917년 독일과의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왕실의 별궁 소재지 이름을 딴 윈저 왕조로 계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11개월간 황위에 있다가 이혼 경력이 있는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조지 6세에게 물려줍니다. 그 후 에드워드 8세는 대부분 프랑스에서 지냈고 왕을 봉사직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대우받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1972년에 사망합니다. 나치와 협력하려고 하는 등 영국 국민의 눈밖에 났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1952년부터 2022년까지 70년 214일 재위로 영국 역사상 최장 재위 군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1세기 초까지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의 격동적인 시기를 함께하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여왕입니다. 저도 영국 여왕의 품위와 인내심을 배우고 싶네요. 여행 전에 책, 드라마, 영화 추천할까? 영국의 영혼은 없었다. 영국의 역사를 가장 쉽게 설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슬슬 넘어가면서 영국에 대한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여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시즌사까지 있는 드라마 브리저튼. 전체의 대사 중 남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지요. 영국 상류사회를 엿볼 수 있었고 결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영국의 왕실과도 마찰이 있었던 시즌6까지 있는 드라마 더 크라운. 근대의 영국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즌 7개가 나온 아웃랜더.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역사, 풍경, 의혹 등이 아름답게 재현되었죠. 18세기와 근현대를 오가는 타임캡슐 드라마로 영국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수작입니다. 영화 더 킹. 헨리 5세. 화려한 전쟁 장면보다는 정치, 권력, 인간 내면을 깊게 다룬 영화로 영국 왕들의 근성을 보여주는 분위기 묵직한 영화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영국에 대한 결론은 첫째, 영국의 날씨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잠깐 뿌리는 비가 있을 뿐 강수량이 더 많은 우리나라보다 나무가 탈 정도로 덥거나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모기가 없어 방충망도 없었습니다. 혹시 셜록 홈즈와 같은 작품에서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 안개 덮인 습습한 날씨라고 세뇌를 한 게 아닌가요? 겨울 실내의 습한 공기는 우리나라에 바닥 난방을 도입하면 해결이 될 텐데 정부가 본국의 좋은 날씨를 적극 홍보했으면 합니다. 둘째, 영국의 음식은 장이 나빠서 매일 아침 화장실로 직행해야 했던 고생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주 건강식이었고 먹을만 했습니다. 저의 아침 식단을 바꿔준 음식이었거든요. 셋째, 영국의 역사는 다소 늦게 9세기에 통일된 나라가 건국되었지만 문학과 함께 인내와 강인함으로 강국을 이루어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공개될 것은 넷째, 영국의 여행지는 고요한 시간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